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덕이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덕이고는 해수의 순환부터 지구 기후 변화까지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해수의 순환부터 별의 물리량이라는 부분까지 시험을 많이들 보거든요. 이 해수 부분과 지구 기후 변화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별이라는 부분 파트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별이라는 부분이 통합과학에서도 물론 조금 중요하게 배운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별의 물리량 부분까지 시험을 보는 게 보통인데, 지금 덕이고 같은 경우는 그 별 부분을 아예 시험을 안 보고 기말고사로 밀어놨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는 범위가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범위가 좀 적으면요, 그 문제가 또 자세하게 나오거나 좀 어렵게 나오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객관식 22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별 난이도에서 3개를 드린 건 이 부분이 계산이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이 없는 부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림과 그래프를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지구과학에서 따지면 까다롭긴 해요. 지구 기후 변화에서는 또 이 지구라는 부분의 자전축 변화나 뭐 경사각 변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구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묻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산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범위가 좀 적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연계해서 헷갈리게 하려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깔끔한, 그러니까 네가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넌 맞을 수 있어. 네가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했는데 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꼬아 놓지는 않았어. 이런 의미입니다.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뭐 어차피 지금 이 리포트를 올해 학생들이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나 뭐 내후년도 덕이고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이 볼 거기 때문에 덕이고는 1학기 중간 기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막 과도하게 언어적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 컷은 꽤 높긴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1등급 컷일 텐데요. 그것도 점수가 높은 한 문제면 이제 2등급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이나 고상학평 기출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덕이고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를 출제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범위가 좀 좁다 보면 자세한 문제를 내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제가 대표 문항 분석에도 넣어놨지만 이제 대표 문항 분석은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시면 기출 문제를 제공하니까 그때 보시면 몇 번이 이랬어, 몇 번이 이랬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기출 문제를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대표 문항 분석은 뭐 보셔봐야 그 문항을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또 문항을 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총평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덕이고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는 보통 물론 딱 타 학교들이나 뭐 수능에서도 이제 아열대, 해수의 순환 중에 이제 아열대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열대 순환이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윗부분, 극지방까지 가는 아한대 순환도 나오고, 그 다음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북극 상공이나 남극 상공에서 보는 입체적인 문제. 아무래도 지구는 입체인데 저희가 설명하는 칠판은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괴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입체로 설명을 보여주려고 하면 본인이 집에 가서 그건 지구는 입체니까. 그리고 또 북반구, 남반구에서 보는 방향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설명을 한두 번 해줄 때 본인이 집에 가서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런 작업을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번 덕이고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외적 요인에서도 막 이심률, 막 뭐 자전축의 경사, 각,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때요. 태양의 흑점수 변화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3이 되면 조금 비중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덕이고에선 15번 문항에서 이 태양의 흑점수에 따른 지구기후 변화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그래프나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 학평 기출에서의 복잡하고 꼬여져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신 기출 문제나 일반 문제집에서 깔끔하게 기본 내용을 묻는, 정확하게 묻는, 대신 입체적인 형태로 묻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지구 전체적인 그림은 어차피 우리가 수특이든 일반 문제집에서 교과서든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지구 형태의 구 형태의 문제, 해수의 흐름이라든지 대기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림들을 정확하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했는지 꼭 물어보고 다시 복습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